2022년 여름 스페인 마드리드에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우아한 차림새가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옷깃에 반짝이던 브로치, 목을 우아하게 감싼 목걸이, 그리고 귀를 장식한 눈부신 귀걸이까지. 그 순간만큼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 영부인이 이렇게 품격 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국제 무대에 서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 아름다운 장면 뒤에 숨겨진 진실이 몇 달 후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나던 장신구들이 단순한 개인 소장품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이 서희건설이라는 대기업 회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고가의 명품들이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중요한 사실이 공식 재산 신고에서 빠져 있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으니 이는 단순한 패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도 정치인들의 선물 수수 문제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시계 한 개, 그림 한 점, 심지어 골프채 세트 하나도 문제가 되어 법정에 서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어디까지인가? 이번 사건 역시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던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국제 무대에 그 찬란했던 순간이 이제는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하나씩 밝혀지면서 그날 마드리드에서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장신구들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옷깃에 달린 그 우아한 브로치, 이것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티파니 제품이었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나토 순방을 떠나기 약 2달 전에 김 여사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이는 이 회장의 자필 진술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열린 동포 초청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가 목에 걸고 있던 세련된 목걸이, 이것은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최고급 주얼리 브랜드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촛불 아래서 더욱 아름답게 빛났던 귀걸이는 그라프라는 다이아몬드 전문 브랜드의 작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같은 경로, 즉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선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나토 3종 세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씁쓸한 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고가의 물품들이 해외 순방이라는 극도로 공개적이고 상징적인 자리에서 착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마치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잔치에서 남이 준 비싼 옷을 입고 나간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그 자리에서 왜 굳이 그 장신구들을 착용해야 했을까요? 혹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예뻐서 착용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정도는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우리 시니어 세대는 평생 조심해야 한다, 투명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단순히 명품을 받고 착용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공직자,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 부인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직자는 언제나 사적인 이익보다 공적인 신뢰를 앞세워야 한다는 것은 고금을 막론한 철칙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희건설 측에서 제공한 고가의 장신구들이 적절한 신고, 절차 없이 착용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국민과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로부터 이런 금품 수수 문제는 결코 단순한 선물 교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로비, 영향력 행사, 그리고 때로는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하고 위험한 거래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1970년대, 80년대의 각종 금품 수수 스캔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에는 현금이 든 봉투, 고급 양주, 명품 시계, 심지어 부동산까지 오가며 정치권과 재계 사이에 검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인물들이 정치 생명을 잃고 사회에서 매장당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번 사건이 과거의 그런 대형 스캔들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단 한 번의 부주의한 행동으로도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합니다. 특별검사팀은 수사를 확대하여 김팔수 서희건설 대표이사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봉관 회장이 명품 장신구를 건넨 구체적인 경위, 그 물품들을 구매한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가의 선물을 구입하는 데 회사 자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세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이런 고가의 명품들을 구입해서 대통령 부인에게 선물했다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간의 선물 교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기업 자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중대한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지 경영진의 사적인 인맥 관리를 위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이 원칙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작은 구멍가게든 대기업이든 사업체의 돈을 사적으로 쓰는 것은 법적으로 횡령이나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차원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런 사건을 보며 느끼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정치권과 재계 사이의 유착, 그리고 권력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거래에 대한 깊은 의구심입니다. 마치 맑다고 생각했던 우물 속에서 갑자기 더러운 찌꺼기가 떠오르는 것을 본 듯한 불쾌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선출한 지도자들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발 물러서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할 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권력자들 주변에는 항상 이런 의혹과 스캔들이 따라붙는 것일까요?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권력 주변 인물들 간의 복잡한 관계망은 마치 수백 년 된 거대한 거미줄과 같습니다. 한번 그 그물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일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재벌과 정치인의 검은 유착, 각종 비자금 사건들, 골프장에서 벌어지는 로비와 접대 문화, 그리고 결국 철창 신세까지 지게 된 권력자들의 몰락까지.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우리의 바람과 달리 매번 새로운 인물들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마도 그 중심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 중 하나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은 작은 선물 하나에도 더 큰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을 주고받는 순간 순수했던 인간관계는 이미 계산과 이해득실의 관계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주는 사람은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야라고 기대합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판단 미스나 실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한국 사회 전반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권력과 선물의 문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의식구조가 아직도 완전히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니어분들은 이런 뉴스를 접하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마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또 시작이구나 하는 깊은 한숨과 함께 내가 평생 바치고 살아온 이 나라가 정말 이런 나라인가 하는 실망감일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결국 내 세금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가 하는 분노와 씁쓸함을 동시에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정말 어려웠던 시절을 온몸으로 견뎌내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던 그 시절. 그래도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며 성실히 일하고 세금을 냈습니다. 자신의 작은 희생이 모여서 나라를 지탱하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력이, 그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사적인 이익과 향락을 위해
그 신성한 권력을 남용한다면 그 배신감과 분노는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무겁습니다. 이번 사건은 결코 김건희 여사 개인만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공직자의 책임과 도덕성, 그리고 국민과 권력자 사이의 신뢰라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래서 결국 바뀐 게 뭐냐는 깊은 회의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런 실망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확실한 결과와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고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 무게와 책임감을 항상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권력은 개인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도구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첫 번째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공직자는 반드시 투명해야 한다는 철칙입니다. 투명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선물 하나라도 그것이 공적인 지위와 관련이 있다면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선물과 로비 문화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인정상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식의 관대함과 타협은 결국 더 큰 부패의 씨앗이 됩니다. 권력자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거래와 선물은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계산된 투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과 신뢰는 절대로 권력자들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빌려온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오남용한다면 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이런 원칙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업적과 명성을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연예계 가십거리나 일회성 뉴스로 소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권력과 금품의 은밀한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진정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김건희 여사 명품 장신구 사건을 통해 여러분도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깟 예쁜 장신구 몇 개 받은 것 가지고 너무 호들갑 떠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공직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며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반응들이 다 이해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모습을 보며 결국 권력자들은 다 똑같구나,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지난 수십 년간 정말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셨습니다.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온갖 변화와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를 쌓아오셨습니다. 그 경험과 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저 며칠간의 뉴스거리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권력자들이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항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 문제들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